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샤넬 서지음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만 아는 돈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부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라고 소리내어 반복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뇌가 부자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 부자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부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목표를 가슴에 품고 믿고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단역을 전전하던 짐 캐리는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할리우드가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수표책을 꺼내 금액란 위에 5년 후 1,000만 불을 나 짐 캐리한테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1,000만 불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그 가짜 수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년 후에 그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로 1,000만 불의 출연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의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글로 적는 자만이 부와 성공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는 이상 꿈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달성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루 내 계획을 완수했다면 그건 역시 성공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설정하고 달성하면 됩니다. 한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강한 추진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추진력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가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시간이 한정된 목표는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목표에 압도당하지 않고 계속 동기가 부여되도록 할 일과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그들 대부분은 포기할 생각이 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단계를 나누고 한 단계씩 프로젝트를 끝낼 때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꼴찌여도 부자의 줄에 서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유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고르는 것도 선택입니다. 보통은 직장, 관심사, 가족관계 등 자기의 주변 인물 위주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백만장자가 그랬던 것처럼 성공을 꿈꾼다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장 열망하고 꿈꾸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 그들과 어울려야 발전합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처럼 우리의 꿈을 닮은 사람과 사귀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친구와 비슷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자 친구들을 곁에 두었다면 자신도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신념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포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장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뜻의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빈번히 하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도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매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사귀어야 자신의 감사 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좋은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만 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들만의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을 통해 형성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은 주위의 행복이나 불행을 자석처럼 끌어들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은 행복을 부르지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불행을 키웁니다. 긍정적인 말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져야 우리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에 대해 플로랑스 스코벨 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와 말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고 바꾸려면 먼저 기분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기분은 좋은 감정을 만듭니다. 좋은 감정은 자신을 끊임없이 제로 감정으로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제로의 감정은 타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때 세상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말이 감정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선택해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쉽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고 삶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어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에 말할 때 단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참 대단해, 사랑해, 고마워 등 스스로 용기를 주면 지금까지 잘 감내하고 이겨낸 자신이 대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 즉 열정이 만들어지기에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구하고 배우거나 기회를 직접 찾아 나섰기에 운이 다가오면 그 운을 제대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행운을 잡는다라는 표현보다 행운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행운조차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운칠기삼에서 가리키는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 3을 무시하면 7의 행운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운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변화 없이 늘 똑같은 환경에 머물러서는 새롭고 중요한 것들과 우연히 마주치려야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전혀 뜻밖의 순간 무엇인가에 발이 걸린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이 걸렸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행운을 만날 확률을 높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급적 운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행운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나에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행운을 맞이하려면 무슨 일에든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주요 행사를 하기 전 리허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를 안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결핍과 욕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부정적으로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데 욕망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적절히 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활력과 성공의 자양분으로 삼으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구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기에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수많은 시도를 거치고 계속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욕망과 욕구를 도구로서 적절히 잘 활용하는 사람은 좀 더 빠른 성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느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동기가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 이루고 싶고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도 생겨납니다. 이 욕망이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결핍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드디어 행동하고 시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욕망하는 것을 손에 넣고 달콤한 희열을 맛보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지기 위해 보약을 먹거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풍족한 돈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열심히 교육에 투자를 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이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극제입니다. 결핍은 때로 축복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믿고 살면서 원하는 것을 채워가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일단 삶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풍요로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무리해서 일해도 더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욕구들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과 비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욕구가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 넘치고 활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억누르기만 하면 활력은 떨어집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뭔가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주변에 끌려다니고 계속 속박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의 솔직한 욕구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이며 삶의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음속의 건강한 욕구를 잘 활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핍과 욕망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자양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부르는 생각이 있고 돈을 부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부의 비밀을 밝혀놓은 100억 머니 시크릿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